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우선 영상 앞서서 제가 영상을 찍다가 이게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찍는 거여서 그냥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계속 거의 다 찍어 놓고서 그래가지고 우선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안 좋고 지금 꾸준히 매일 내려왔었고,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지금 내려왔다가 이제 좀 유럽장부터 좀 이제 좀 빨간불을 많이 켜기 시작했어요. 지금 유럽장들 좀 많이 빨개지고 있고,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장 같은 경우도 다시 좀 빠졌네. 네, 어쨌든 그나마 약간 최악은 아니에요. 근데 뭐 오늘 밤에 미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지 알겠죠, 이거는. 근데 전반적으로 내일은 좀 오르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자, 우선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유럽의 코로나19 재봉쇄, 그리고 미국 부양책 교착 상태. 그 미국 정치권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부양책, 그러니까 돈을 갖다 얼만큼 쏟아 부을 건지 거기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어젠가 나왔을 거예요. 대형은행이 2300조 검은 돈에 연루가 돼 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가 패닉이다. 자, 뭐 텔레반이나 북한 연계 기업들 수천억대 송금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언제부터냐면은 1999년부터 2017년도까지 2000건 이상을 도와오면서 돈 세탁을 해줬다. 자, 이러면서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얘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뭐 코로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 한번 무너졌죠. 자, 근데 지수가 무너진 거는 무너진 거고, 우선 코로나 관련은 자 70명에서 또 61명으로 오늘 또 줄었어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이제 뭐 뉴스들이 진정세 지속, 약간 진정세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51명에 이제 좀 많이 줄었죠. 그리고 검사 건수도 주말 대비 2배나 늘었는데, 자, 두 자리 유지한다. 뭐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국내는 이제 조금 그래도 방역이 조금 나아졌다, 좀 그래도 많이 막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계속 무너져 준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먼저 그거를 보여드리고, 지웠구나. 보여드리고 가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앞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무너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하지만 5일선과 21선 얼추 비비적 거리면서 다시 올라왔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무너졌죠. 근데 5일선, 21선 약간 꼬이면서, 자, 꼬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사이로 2400선으로 다시 올려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이거는 지수 관련은 어차피 전 세계를 다 보고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예측은 솔직히 어려워요. 자, 예측은 어렵지만 우선 내일 같은 장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새로운 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미중 같은 경우에 그 화웨이 제재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의 시스코를 갖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린다고 합니다. 뭐 아직 정확하게 발표한 건 아니에요.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틱톡 같은 경우에 이제 오라클하고 월마트한테 넘길까라고 했는데, 자, 근데 지금 얘기가 좀 달라졌어요. 양국 정부 지금 모두 퇴짜 가능성이 보여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트댄스가 이제 직접 지배를 하는 회사 밑에다가 틱톡 글로벌을 놓겠다라는 건데, 자, 역시나 미국은 중국과 전혀 무관한 회사, 그리고 뭐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미국계가 이제 뭐 이만큼 가져가고, 근데 중국 측 입장은 그냥 월마트 뭐 20% 배정하고 오라클은 프리 IPO로 이제 가고, 약간 좀 달라요. 지금 이사회도 이제 미국계 절반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자, IPO 이사회 구성 협의가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불발이 되면서 이걸로 또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서 이거는 뭐 같은 얘기고, 자, 우선 그걸 보면서 오늘은 좀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뭐 지수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어떠한 뉴스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냥 지수가 빠지면서 나름 그래도 올라왔던 애들, 좀 재료가 별로 없었던 애들은 좀 많이 빠졌죠. 자, 보시면은 우선은 유니온 같은 경우, 자, 위치는 되게 좋아요, 사실상. 자, 제가 봤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는데 오늘 약간 깨긴 했어요. 깨긴 했는데 나름, 그러니까 가지고 싶었던 종목을
오늘 사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많이 빠지네 하고 도망가서 나는 현금 보유할래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저가에 좀 사는 그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좀 살 게 많았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데, 이것도 솔직히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자리였고, 얘네가 제로가 끝난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갈등은 있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든 바이든이 또 하든 솔직한 말로 누가 되든지 간에 중국과의 그 갈등은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뭐 티플렉스도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기 어려웠잖아요 지금. 자, 미중 간에 지금 뭐 화해를 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막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앞전에. 자, 이런 자리면은 솔직히 내가 관심이 있었다 여기에, 그러면은 솔직히 주워 담기 좋은 날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었냐, 뭐 독감 백신 관련해 가지고 얘기는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딱히 뭐 테마를 그렇게 타진 않았어요. 자, 뭐 상온에서 노출이 오래돼 가지고, 자, 품질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한 500만 명 정도치가 지금 접종이 될까 안 될까 막 부족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볼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SK케미칼하고 녹십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뭐 어차피 이거는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그냥 쭉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근데 차트상으로는 둘 다 딱 사기 딱 좋은 위치에요 제가 봤을 때는.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61선, 지금 오늘 61선 터치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대형주들 중에. 자, 61선 터치하면서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지금 다 걸치죠. 거기에 61선까지 딱 먹기 좋아 보이는 차트만 봤을 때는. 따라서 만약에 내일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바로 반등을 주겠죠. 자, 녹십자 같은 애들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앞전에 이런 자리, 그리고 여기 지지하는 모습, 거기에 61선까지 자, 지금 다 물려 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한번 준다 하면은 땡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죠. 누가 산지 보면은, 근데 얘는 개미가 샀네. 자, SK케미칼은 외국인이 좀 샀고, 연기금 다시 약간 소량이지만 좀 돌아왔네요. 오늘 솔직히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거의 드물죠. 웬만한 종목들을 다 때려 부었으니까. 자, 어쨌든 이런 자리들, 대형주들 중에서는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저는 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뉴스가 있었고, 내일 이제 테슬라 데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내일이죠. 내일 오전, 한국 시간으로 오전 6시, 6시 반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안에서 직접 이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추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LG화학 배터리를 더 살 것이라는 그런 트윗을 올렸죠. 자, 그러면서 LG화학은 나름 잘 버텼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 여기 있을 텐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좀 이런 식으로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 무너질까 했는데 분사 때문에 오늘 트윗이 나오면서 이런 장에서도 오늘 한 1.9% 오르면서 끝냈죠. 자, 어쩌면 외국인이 정말 저런 걸 알고서 이제 샀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 없이 사나 왜 사나 싶었는데 그냥 꾸준히 사왔어요. 그래서 내일 뭐 테슬라 배터리 낼 때 뭔 얘기가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내용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까봐야지 아는 거니까. 그거랑 똑같이 삼성 SDI도 이런 식으로 좀 유지를 했었고, SK 같은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그게 있던데, 지금 싸우는 게 있던데 아직도. 여기 있죠. SK 이노베이션 뭐 증거인멸 주장은 거짓이고 아직도 이거 계속 법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렇습니다. 얘 혼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좀 그렇고. 어쨌든 내일은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거기에 지수까지 영향을 준다면은 지수 상승세에다가 배터리까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오늘 같은 날이 이제 배터리 낮았던 애들, 좀 사기 어려웠던 애들 좀 사기 좋은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낮아지지도 않아서. 그리고 수소 관련해 가지고는 그게 있죠. 어디 갔어? 니콜라는 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이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니콜라가 주가가 이제 좀 많이 빠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 나스닥, 그러니까 새로운 첨단 산업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겼죠. 니콜라 때문에.
자, 그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거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인데,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어떤 식으로 여기서 잘 풀어서 다시 좀 전체적으로 나스닥하고 다우 다 올려주면서 좀 전체 세계 증시를 좀 끌어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나름 기대를 하는데, 저는 배터리 쪽 기대보다는 자, 지수를 좀 살려주기 위한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그리고 내일 안 그래도 또 그게 나와요. 이 뉴스는 딴 건데 그것 때문에 나오는데, 내일 23일 날짜로 해가지고 이거 뭐야, 갤럭시 Z 폴드 2가 나오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나오면서 좀 뭐 가격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좀 뉴스 기사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제가 생각하는 내일은 대형주 위주로 좀 이렇게 지수를 견인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내일 뭐 조그만한 중소업체들도 당연히 몇 개 오르겠죠. 웬만큼 오르는데, 대형주들이 오르지 못했던 거 이상으로 좀 크게 하면서 지수를 끌어주지 않을까. 근데 뭐 미장이나 나스닥 빠진다면 얘기 좀 달라져요, 이거는. 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그거죠, 미래 포럼에 이제 참석을 하죠. 국민의힘 미래 포럼 참석을 하면서 어떤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근데 재료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료 소멸되면은 주가는 슈팅을 했다가 바로 쳐질 수 있어요.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뭐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일정이 있었던 거는 이게 제가 아는 걸로는 끝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일정을 갖다 찾는 것보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뭐 기대심만 가지고 가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까지만 딱 보시고 나왔을 수도 있는데, 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봐도 오늘 나름 그래도 빨간색으로 좀 끝났죠. 나름 빨간색으로 끝나면서 뭐 그렇게 처지지도 않았어요. 어제 종가 대비해가지고 나름 위에서 끝났고 해서, 내일 같은 경우도 약간 한번 슈팅 한번 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쏘고 이런 윗골을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디까지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선은 이거는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해서 안착이 됐죠. 이제는 자, 돌파를 해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 다음 보이는 데가 바로 꼭지예요. 웬만해서 뭐 많이 잡아줬다니 좀 적게 잡으면 한 5,600원 보이네요. 근데 내일 어떤 기사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뉴스는 정말 강하다, 와 합당하기로 했다, 뭐 대선에 뭐 관심 있다고 말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이 다를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재명 관련주는 약간 좀 아쉽죠. 그 벌금형 나오면서 약간 무너졌는데, 만약에 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있다, 그 대선 테마들은 어차피 1년씩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하락을 했다가도 다시 뭐 지지율 좋거나 뭐 발언이 좋거나 아니면은 경쟁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거나 하면은 갑자기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믿어보겠다, 이쪽을 참 지지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런 자리도 나올 수도 있죠. 오늘 좀 덜 빠지긴 했어요. 딱 이런 자리 왔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들이죠. 자, 근데 외국인 얘는 꾸준히 사네요. 거기에다 기타 법인까지 해가지고 얘는 나름 관련주 중에서는 나름 좀 잘 버티고 약간 대장을 계속 먹으려는 그런 느낌이 좀 보이긴 하는데, 자, 근데 AT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왔죠. 이제 61선도 얘도 거의 다 와가요. 자, 그러면서 지지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네요. 얘는 만약에 61선 다면은 이런 애는 한번 배팅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정치 테마는 진짜 언제 어떻게 뭐가 변할지 모르는 테마여서,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만 봤을 때는 썩 좋진 않아요. 그냥 저렴해졌으니까 조금 한 번씩 보는데, 자, 웬만한 애들 전부 다 파란데,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관심은. 자, 이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가 있고, 자, 써니전자, 그리고 에이텍, 서연. 자, 보시면은 그냥 안철수 관련주만 거래 대금이 몇 배 이상 차이가 나죠. 자,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금 관심이 많고 내일 있을 이슈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거래량이 그냥 죽진 않아요. 내일 분명히
슈팅을 쏘든 슈팅 쏘고 바로 죽어버리든 어쨌든 한번 크게 한 번씩 움직일 거예요. 뉴스 기사도 내일 많을 거고 나름 오늘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웬만한 말씀은 좀 드렸고, 제가 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너무 모든 종목이 떨어졌고 뭐 때문에 떨어졌다 말할 그럴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뉴스 기사도 필요가 없고, 그저 내일 지수가 만약에 오른다 하면은 큰 반등이 오겠죠. 근데 갭을 떠서 가겠죠. 내일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갭을 많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추천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 넥슨 GT 이런 애들 봐도 자 이거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지수 빠지니까 결국은 다 깼죠.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 좀씩 주워가죠. 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얘네가 게임을 진짜 뭐 발매를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배팅 거는 거예요. 그냥 자리가 좀 좋으니까. 그러고 다시 살려서 어떻게 가지 않을까. 자 DPC 같은 경우에는 좀 도망간 줄 알았는데 어제 이제 33만 개 버리면서 가길래 도망갔나 이제 진짜 완전히 버리고 갔구나 싶었는데, 자 한 번 더 장난치러 들어온 것 같아요. 27만 9천 주 들어왔는데 우선은 딱 2만원 맞춰놨죠. 2만원 맞춰놨고 내일이 D-Day죠. 어떻게 보면은 24랑 25일이 기간 수요 예측인데, 자 내일까지 기대심으로만 먹고 나올래, 아니면은 나는 기간 수요 예측 조사에서 얘네들이 가장 높은 밴드를 갖다가 잡고 13만 2천원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잡고 수요 예측에서 굉장히 높은 대수를 갖다가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뭐 더 있는 게 낫죠. 그러면은 치고 또 칠 테니까. 자 근데 반대로 이게 아니고 중간 정도 밴드를 받고 경쟁률이 그럭저럭이었어요. 그러면은 치다가 그 다음날 목요일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거는 생각을 잘 해보시는 게 낫고, 자 뭐 비슷해요. 나머지들도 넷마블은 좀 빠지긴 했는데 원체 대형이어서 잘 안 보고, 이런 애들도 나름 좀 지켰죠. 그래도 결국은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 기어이 지키긴 했어요. 쭉 빠졌는데 우선주임에 불구하고 나름 잘 차트는 지켜요. 뭐 지수가 빠져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서 솔직한 말로. 자 얘는 좀 조금 차트가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잘 걸쳐는 있어요. 나름 걸쳐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런 자리를 깬 것도 아니고. 자, 어쩌면은 가지고 싶었던 종목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죠. 이런 애들 볼까? 자 남들 다 던지고 나갈 때 쉽게 얻지 못하는 이런 종목들 외국인들 그냥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황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거의 안 들어오다가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회를 주면 얘네들은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한 수량이 꽤 많은데 이거 볼까? 자 이것도 외국인 좀 들어왔죠. 근데 뭐 이거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외국인이 팔 게 없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랄까 날짜가 좀 필요해요. 우선은 좀 횡보를 하든지 한번 쳐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든지, 뭐 쳐내린다면 얼추 그냥 심리적 구간인 한 7,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 2편 기다리면서 쳐내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얘는 오늘 좀 애매한 공시가 하나 떴죠. 그 소수계좌 공시가 떴는데, 소수계좌가 뭐냐면은 이 주가를 움직이는데 몇몇 계좌 3개의 계좌가 거의 다 움직임을 다 만들었다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기사가 있어, 그런 공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일 주의받나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내일 만약에 지수가 오른다면은 대형주 위주로 오를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잠시 빠졌다가 다시 갈 것 같아요. 그런 빠진 자리에서도 뭐 다시 사볼 수도 있긴 한데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에 가졌던 분들이 저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유니온 같은 경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이거는 이것도 다 말씀드렸고, 좀 볼만한 게 오늘 같은 날은 뭐 원체 다 빠져서 빠진 이유를 들기보다는 내일 먹을 걸 들여야 되는데, 내일 먹을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대형주들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내일은 자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꼬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닿을 때 계속 5일선 21선 이런 식으로 가다가 깨면서 지금 61선 쪽에 와 있어요. 대체로 이런 모습이 많을 거예요. 얘는 안 맞는데 얘는 그냥 깨고 갔고 얘는 아예 가버렸네. 또 뭐가 있더라? 몇 개 있었는데 좀 많았었는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안 나네. 자, 해서 대형주들이 좀 61선 닿는 게 좀 꽤 있어요. 그런 애들 위주로 좀 건드린다면은 내일 좀 그래도 먹을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우선 코로나 이쪽 관련주는 오늘 그게 있었죠. 발언이 있었죠. 그 어디 갔어? 자, 유엔 연설을 하시면서 제가 이거 영상을 지금 아까 전에 찍고 지금 바로 잘못돼가지고 다시 찍다 보니까 이번에 말씀을 드린 거지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헷갈려가지고 자, 이 연설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체로 얘기한 거는 코로나19 얘기를 했고 그 대북 관련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찾기 좀 어려웠죠. 자, 뉴스를 찾기 어려웠고 그래서 대북 관련을 보시면은 뭐 크게 뜨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로 소명이기 때문에 가는 건 맞는데 거기에 뭐 지수까지 좀 역행을 하면서 자, 웬만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나가는 모습인데 외국인 많이 샀네. 의외로 대북주를 좀 많이 건드렸네요 다. 자, 대북주를 왜 건드렸을까? 지금 하락하면서 지금 좀 잡아간 애들이 외국인이 좀 많고 자, 이런 자리도 나쁘지 않네요. 보통 이제 10,000원 돌파 전에 이제 9,000원 정도를 계속 지지하면은 여기서 좀 웬만한 지지를 갖추다가 정말 이거는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언제 뭔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한번 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다리기엔 좀 그렇죠. 자, 또 종목을 보고 말씀을 그냥 드릴게요. 솔직히 코로나 이쪽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국내로는 이제 51명 나왔잖아요. 51명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안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막 본다고 하면은 추석 때문에 뭐 조금 몇 개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있지도 않고 좀 있고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인 받는 거나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그걸 찾기는 솔직히 어렵죠. 자, 엔터 쪽이 그래도 좀 움직였네요. 그냥 빅히트 관련해서 좀 많이 움직였었고 오늘은 다 빠져서 뭐 특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내일은 좀 배터리 관련 갈 것 같고 정치로는 안철수 관련주들 한 번씩 슈팅하고 제로 소멸로 좀 가지 않을까. 수소 같은 경우는 니콜라 때문에 좀 여전히 좀 그렇죠. 근데 지수가 내일 만약에 오른다면은 얘네도 그냥 같이 갑니다. 왜? 하락이 컸으니까. 하락이 큰 대로 다 같이 갈 거예요. 웬만한 애들. 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은 자리였죠. 에코프로는 좀 너무 많이 빼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뺐어. 그렇게 빼. 3호 나가고 있구나. 자, 이런 자리를 주면은 진짜 땡큐겠죠. 만약에 내일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은 갖기 힘들었던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에서 여기서 딱 잡으면은 근데 안 왔네요 오늘. 그래서 좀 보고는 있는데 어우, 와, 얘는 거의 뭐 이걸 돌파를 했네요. SK는 이건 안 깰 줄 알았는데 와, 이걸 깨서 결국은 20만 500원에 들어갔어요. SK가 솔직한 말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아는데 솔직한 말로 좀 오버 아닌가 싶긴 하지만 자, 다음 보여지는 곳은 딱 여기거든요. 자, 이걸 치우고 자, 이런 자리에다가 여기 고가 자리 돌파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러면 여기 온다면은 여길 지지한다면은 굉장히 세게 지지를 받을 거예요. 여기 굉장히 세게 지지를 받기 때문에 솔직히 이 정도 가격 주면은 좀 괜찮아 보여요. 이거는 뭐 괜찮다고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수가 빠지니까 뭐 다 빠지는 거 저건 어쩔 수 없는 거여서 솔직한 말로 여기도 완전 다 팔았고 뭐 그냥 대충 봐도 다 팔아서 내일은 딱히 드릴 뉴스도 없고 드릴 섹터도 없어요. 그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얘네들 올랐나 보자. 올라가네.
그래 좀 가라. 자, 이렇게 미국 이제 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리고 유럽 이런 식으로 쭉쭉 가주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갭이 떠서 시작하겠죠. 1에서 2%막 2%까지 가면은 좀 그렇고, 한 1% 갭, 지수상 1% 뜨고, 그 다음에 쭉 올려서 2, 3%대 마감하고, 저는 이런 그림을 좀 바라고는 있는데 얘네가 좀 잘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 지수를 견인하는 애들은 누구냐? 거의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지금 61선에 걸쳐 있는 애들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시세를 분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끌어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을 몇 개가 아니죠, 거의 못 드리는 게, 내일은 좀 대형주를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 지금 닿기 직전에서,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거의 이 정도 봤었는데, 자, 여기까지는 오는 건 무리고, 자,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한번 올라올 수 있겠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잠깐 뭐가 오냐고. 그래서 내일은 저는 대체로 각 업종별 대형주들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걔네들이 전반적으로 시세를 이끌어 줄 거고, 나머지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중소형주들 전부 다 같이 가는데, 중소형주들이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형주들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전체 시세를 다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좀 장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 다 손실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중간에 막 손절치거나 막 소량이라도 익절 챙기겠다고 나가셨는데 갑자기 막판에 다시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 다 밑꼬리 조금씩 다는 그런 모습들에 또 이제 화가 나셨을 수도 있는데, 자, 내일 좀 장이 좀 좋았으면 좋겠고, 다들 수익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